앞서 보신 것처럼 종부세,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등 소득세법 시행령부터 인터넷 은행법까지 오늘 정부, 국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부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초 야당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라 진통이 예상됐었는데 찻잔송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당초 이번에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최고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고요. 구간별로도 더 강화가 됐었죠. 이게 나왔을 때 일부 보도는 결과적으로 야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티격태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야권 역시도 최근에 집값 급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한 대로 거의 통과가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나왔었던 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기존의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이런 모든 것들이 원한대로 아마 예상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언급이 됐던 건데요. 이제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죠. 내가 이제 집을 한 2년 이상, 5년 이제 살고 있다가 평수를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그 집을 살 때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집을 3년 내에 팔면 처음에 살았던 집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한시적인 2주택자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규제 구역, 청약, 투기과열지구들에 한해서는 2년으로 줄인다. 즉 2년 내에 집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요즘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 싹 다 팔고 강남에 25억, 30억짜리 하나만 이제 들고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노리는 것이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최대 10년까지 해서 30% 감면받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똘똘한 한 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세금 부분을 강화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유만 오래 하면 되던 것도 이제 거주를 해야 하는 등 이제 점차 다 강화가 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도 이뤄집니다. 양도세 중과 여기 이제 그간 부과하지 않았던 종부세 과세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당초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었죠. 물론 8년간 집을 팔지 못합니다. 그래도 임대를 한다라는 이제 그 역할 때문에 가령 종부세도 내지 않고요. 양도세도 집이 많아서 이제 8년까지는 다 임대한 다음에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 양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많은 특징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집값 대비 70%,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혜택들을 이번에 다 대폭 축소했다라고 해서 LTV,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이 규제구역 내에서는 집값 대비 40%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종부세도 이제 내야 되고 양도세 이제 중과에 대해서도 혜택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개 있는 만약 3채 이상 될 경우에는 20%의 추가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글쎄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세제 혜택, 대출 혜택들을 대폭 줄였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분들은 반발이 있겠지만 기존의 이 집값 급등의 원인들을 봤더니 이 임대 사업자분들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대출이 용이하니까 더 많이 집을 사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또 관심이 갔던 게 이번에 신설된 주택가의 기준입니다. 이는 역시 감면은 해주되 일정 제약은 뒀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임대 사업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 가액을 정했는데요. 수도권은 6억 원, 그래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정도에 한해서만 이제 감면 혜택을 준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모든 집, 임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다 걸리게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주주 등극을 놓고 이 분주한 KT와 카카오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이제 기회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현재는 의결권 기준으로 산업자본, 즉 은행업만 하지 않는 자본은 의결권 지분을 4%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KT의 K뱅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T와 카카오 모두 산업자본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업이라는 게 뭐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KT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을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규제 때문에 뭐 확충을 못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터넷 은행 활동이 미약했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게 의결권 기준 4%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카카오든 이제 K뱅크든 이제 대폭 자본 확충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 통로도 열어놓은 이제 그런 게 이번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의 핵심이거든요. 네이버뱅크 같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이제는 간편 결제를 타고 서서히 은행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사활을 건 인터넷 은행 간에 뭐 빅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관건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KT와 카카오 모두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심사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두 기업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요.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 국정감사 어제 지적사항을 보고 아차 싶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은행업의 대주주가 되려면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나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T와 카카오의 뭐 지분을 풀어줬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KT, 카카오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심사 부분을 약간 금융위도 빼놓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 전력을 보니까 2016년이었죠. KT는 7천만 원, 카카오는 1억 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낸 이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의 이 부분을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놓고서 만에 하나 대주주 적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넷 특례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뭐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항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겠나 국민이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종구 위원장은 뭐 법대로 하겠다라고 일단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가 하겠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또 인터넷 은행업에 대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